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아틀란타 집의 신, 집신 써니우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가끔가다 이용했던 전국 노래자랑 송혜 선생님이 소천하셨다는 뉴스를 제가 봤어요. 여러분들 보셨죠? 물론 유명인이고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그렇게 뉴스나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소식이 접해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참 오늘 하루 주어진 오늘 하루를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너무나 좋은 유익한 정보죠. 이상무가 가신다, 간다, 가신다, 갈걸? 그 프로에서 인생의 마지막 투자라는 그분의 그 명강의를 듣고 나서 또 이 송혜라는 분의 유명인이죠. 돌아가신 부고를 듣고 또 얼마 전에 유명한 또 강수연, 제가 그분의 영화를 몇 개 본 게 있는데 그분이 또 그렇게 갑자기 돌아가신 걸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인생의 마지막 투자라고 말씀하신 그분 그 경제적으로 파이낸셜리 그거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너무나 맞는 말이라서 저도 막 보면서 맞아 저거 맞아 그래 그랬는데 인생의 마지막 투자는 뭘까라는 생각을 제가 그냥 제목으로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 투자는요 뭘까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를 알았어요. 정말 감기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걸렸다는 거를 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몰랐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음식이 입맛이 없은 적이 저는 없어요, 사실. 입맛이 왜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어? 왜 깔깔해? 배가 고프면 먹는 거지 이랬는데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요. 내가 원래 알던 음식에 원래 알던 맛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방에 갇혀 있잖아요. 격리돼 있잖아요. 정말 감옥처럼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해다 주는 밥상을 그 문 안에 놨다 그러면 연락 주면 가서 받아 먹고 그 창틀에서 나오는 코로나 그 공기까지 먹을까 봐 남편이 거기다가 테이프까지 바르고 막 타월을 해놓고 그러는데 애들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요. 고맙기도 하면서 좀 기분 이상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또 걸려봐서라고 말하면 그런데 요즘 세상이 있잖아요. 뭐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약간 울컥하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더라고요. 인생의 마지막. 그 송혜라는 분이요. 거의 뭐 30몇 년인가 40년 가까이 전국 노래자랑 사회를 보시면서 인터뷰를 하신 거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도 무대 위에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며칠 있다 딱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좋은 본보기의 그 유명인의 죽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생의 마지막은 뭘까? 저는요, 제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된다, 이뻐야 된다 그런 개념은 별로 없고요. 제가 많은 분들의 뭐 장례식을 가다 보고 또 아픈 분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제가 오래 했었어요. 제가 시니어를 돕는 발렌티어 잡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도 많이 만나고 또 그 어르신들하고 인생 얘기도 하고 전쟁 얘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전쟁을 나갔다 온 것 같아. 월남전에 나도 뛴 것 같다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경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삶이 있잖아요. 오늘 하루가 지금 당장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모든 일에 좀 열심을 내는 편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버겁지, 보기가. 저는 한 가지만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좀 버거운데 인생의 마지막 투자는 뭘까라고 제가 친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연세 드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기는 그렇게 있잖아요. 좋은 지인을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자기는 가장 큰 투자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왜 마지막 투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요. 젊어서 먹고 살고 애들하고 같이 막 있잖아. 정말 생존 경쟁을 하듯이 살 때 내 인생은 너무 아름다워 그런 생각 못 했대요. 근데 연세 들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그죠? 병 나고 주변 지인들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엄청 겸손해지기도 하면서 자기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들이 막 많아졌더래. 그거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주변 분들하고 그냥 새로 어디 맛있는 음식점이 생겼다. 그럼 가서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그런 시간 너무 좋대요. 자기의 마지막 투자는 거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지인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그냥 소소한 담소를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차 마시고 그리고 하루를 산다. 하루를 끝낸다. 하루를 마감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마지막 투자를 하신다고 느끼시겠어요? 라고 내가 그랬더니 그러신대요. 저도 그분하고 간단한 대화를 했지만 여러분 우리 마지막 투자 어디 하고 계세요? 지금 아틀란타에 많은 분들이요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면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물으세요. 지금 아틀란타 이자율이 올랐는데 아틀란타에 투자하는 게 맞아? 집에 투자하는 게 맞아? 뭐 비즈니스는 어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100만 불짜리 집 사서 뭐 5천 불에 렌트 나간다. 그거 누가 못해. 그죠? 근데 그런 게 맞는 투자가 아니잖아요. 리콜스토어나 호텔이나 코인런드리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있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내가 비즈니스를 사야 집도 살 수 있다고 써니 좋은 비즈니스 찾아줘 그러는데요. 제가 그분한테 서슴지 않고 말을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좋은 비즈니스가 있으면 비즈니스는 하시고 집은 안 사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집도 사야지. 근데 비즈니스가 있어야지 집회먼을 할 거 아니야. 그래야 먹고 살지. 그래요. 너무 맞는 말이세요. 근데 제가요 감히 거기다 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비즈니스는요 아무리 껍데기가 좋고요. 아무리 누가 봐도 근사한 비즈니스 오너다라고 명함을 파서 이름이 바뀔지언정 매출이나 매상이랑 거기에 수익이 없으면 그거 마이너스죠. 빈 껍데기예요. 쓰레기통이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쓰레기통이지. 안 그래요? 수익 창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수익 창출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인데 빈 껍데기를 사고 그 다음에 집을 사신다. 저는 그거보다 반대로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어차피 비즈니스를 찾으려고 아틀란타에 왔고 비즈니스를 찾으려는 마음이시면 여기에 사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비즈니스도 같이 보시면서 집을 먼저 사는 거에 열심을 내다보면요. 집은 뭐 누가 나 잘못 샀어 이거 어쨌어 저쨌어 그래도요. 사실 집은 내가 지어도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집은 절대로 있잖아요. 실망시키지 않아요. 집값은요. 무조건 오릅니다. 사실 미국이요. 2차 대전 이후에 집값이 떨어진 적은요.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 있죠. 그때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하시는데요. 그때는 융자, 그죠? 대출 대란이었고요. 지금하고 아주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때랑 비교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때랑 비교하시면 큰일 나세요. 집값. 지금 이자율 때문에 살짝 주춤한 건 사실이지만요. 제가 항상 그래요. 단언컨대. 전 지금도요. 코로나 전에도 후에도 중간에도 단언할 수 있었어요. 집값 안 내려가요, 여러분. 집값 내려가려고 잠깐 기다리시는 분들 아마 실망 또 하실 겁니다. 그때 살 걸. 집값 안 내려갑니다. 이자율은 더 오르는 게 맞아요. 지금 이자율이 5%대라니까 너무 올랐어 그러는데요. 사실 미국 역사상을 볼 때요. 5%대가 사실은 중간이에요. 노멀이에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전 10% 다 되는 9.8로 집을 구입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집값이 워낙에 떨어지다 보니까 2%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지금 5%가 너무 높다라고 느껴지시는 건데요. 5%대, 6%대가 당분간 유지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집값도 마찬가지로 지금 손님들이 약간 마켓이 프리즈 됐다라고 느끼기에 슬로우하긴 하지만 여전히 좋은 집은 하이어스트 베스트에 팔리고 있어요. 결국에는 집을 살 사람은 여전히 사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2008년도랑 자꾸 사람들이 비교를 하느냐? 제가 그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다른 거를 집어줄까?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아시더라고. 그래서 말할 필요가 없죠. 그때는 이자율이 너무 낮고요. 손님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자기 에쿠리에 있는 돈을요. 다 뺐었어요. 차 사고, 새 차 사고, 휴가 가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 집에 쌓인 에쿠리가요. 5%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엄청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대란이 와서 집이 뺏길 때도요. 에쿠리가 없는 집을 뺏겨봤자니까 엄청 쉽게 넘어가죠. 은행에. 지금은 어때요? 20% 에쿠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집 주인의 75%가 넘어요. 내 집에 25%가 쌓여있는 집을 어떻게 기법하고 나갑니까?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키셔야죠. 그리고 지금 그때랑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코로나 전후에요. 내 것에 대해서, 내 집에 대해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욕심내고 있다는 거를 아마 주변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쇼핑을 여전히 더 즐기고 계시고요. 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높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때 집을 사셔야지만 여러분께서요. 정말 내 집에서 편안히 사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은 지금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요, 꼭 너무 비즈니스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씀 드려요. 저도 사실 비즈니스도 같이 매매하는 건 사실인데요. 집 투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찌됐건 집은요, 미국 역사상 집값이 떨어진 적은 2008년 그때 당분간 그때밖에 없어요. 집값은 사실 계속 상승세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집값만큼 확실한 투자가 없는데 왜 집에 투자를 안 합니까? 집에 투자를 하셔야죠. 요즘에 낡은 집 사서 새 집으로 고쳐서 파는 그 플리핑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많고, 저도 이따 오후에 그 플리핑 된 집을 리스팅하러 이제 챔블리에 내려가는데요. 여러분, 자재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그게 가당키나 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시는 분은 쭉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요, 그 기회를 잡으셔서 충분히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